안녕하세요. 다정한 사람 희영입니다. 우리 다정한 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어느덧 10월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1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밖에 날씨는 조금 더 쌀쌀해지고 앞으로는 계속 추워질 날만 남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정한 분들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해서 이 겨울에 시작되는 가을과 겨울에 나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되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정한 사람 희영이라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제가 지난 15년 동안 기업과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서 처음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 조직에서의 저는 어땠는지 그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6, 7살 그때 이제 석사를 마치고 이제 요 조직에 들어가게 돼요. 그 서울에 있는 뭐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한 10분 정도가 진행하고 계셨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계속 몇 년 동안 이제 그 과정을 진행을 해오신 상태였었고, 한 자리가 이제 TO가 났기 때문에 추가로 모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거기 면접을 보게 됐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분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그 10분은 대부분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저보다는 뭐 정말 한참 인생의 선배님들이셨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대부분 저를 다 반대하셨어요. 네. 반대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진행하는 과정은 이제 조직 활성화 과정이긴 했지만, 교육을 받는 대상의 분들이 대부분 30대 중반에서 50대까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저보다 10살에서 20살 정도 더 많은 어른들인 거잖아요. 인생 선배님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사회 경험이라는 것도 없고 새파랗게 어린 애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예, 저를 이제 그래도 믿고 뽑아주셨던 분이 계셨겠죠. 네. 그래서 그 조직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대부분 남자분이셨고, 그 여성분은 한 분 계셨어요. 여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대부분 다 절 안 좋아하셨지만, 그 여성분은 특히나 저를 안 좋아하셨어요. 너무 싫어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드리는 그 이야기는, 제가 글 쓰는 계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글 쓰는 계정에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이제 그 일했었던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쭉 쓰면서 그 여자 선배 이야기도 이제 있었던 일들을 쭉 썼는데, 영상에서 이제 있었던 일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는 것 같으니까 궁금하시면 글 계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됐고, 그 조직은 제가 맡은 강의는 14시간인가 15시간, 1박 2일 동안 진행된 굉장히 긴 과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호흡을 굉장히 길게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15년이라는 시간을 이 일을 해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굉장히 많았죠. 뭐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일을 하는 건 즐거웠지만 같이 하는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쓸쓸하고 정말 그 외로운 시간인 거잖아요. 저는 회식 자리에도 못 꼈어요. 네. 회식 자리에도 안 껴주셨고, 그리고 넘버원에 집들이가 있었는데 집들이 자리에도 안 불러주셨어요.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새파랗게 어린 너가 버티면 얼마나 더 버티는지 두고 보자, 약간 이런 눈초리로 이제 저를 보시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할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던 이유는, 제가 그만두면
저를 반대했었던 분들의 의견이 맞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쟤는 잘 못할 거야. 쟤는 금방 그만두고 갈 거야. 쟤는 이 일에 어울리지 않아. 쟤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판단하셨던 그분들의 견해가 맞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를 반대했던 분들이 언젠가 나라는 사람을 반대했다라는 사실을 미안하게 만들어야지, 미안하게 느끼게 만들어야지 그런 오기로 그 조직에서 버텼습니다. 네. 지금은 그때 당시 함께 하셨던 분들은 되게 잘 지내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라는 사람을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보여드렸고, 그분들도 저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버티고 노력하는 모습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시고 기특하게 바라봐 주셔서 나중에는 더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나에게 다정한 사람들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지만 저를 믿고 발탁해 주셨던 분이 넘버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한 10년 지나서 알았어요. 왜냐면 넘버원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 저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넘버원이 날 믿고 뽑아줬었다고? 넘버원이 그랬다고? 이런 생각을 10년 뒤에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어쨌거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곳곳에 나를 위한 인연이 있다. 그리고 곳곳에 만나는 그 인연들을 나의 노력으로도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 그러다 보면 적군이었던 누군가가 아군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 싫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싫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결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맞춰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다정한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좀 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해오다가 한 2년, 3년, 29살 됐을 때쯤 외부에서도 강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외부 강의 요청도 많았고 굉장히 바쁜 일상들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봉도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래서 연봉 1억을 가뿐히 넘는 29에 연봉 1억을 가뿐히 넘으면서 나름대로 탄탄대로를 달리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번아웃처럼 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그때 당시엔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해서 샤워하고 머리를 대충 말리고 피곤하니까 자면 다음날 아침에 머리속이 들말라 있었어요. 예, 자는 시간이 워낙 짧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채로 또 출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많이 상하게 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와 가치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모 연수원에서 저는 모르는 교수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연수원들이 있잖아요. 각 기관에 딸린 그런 연수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공공기관에 딸린 연수원의 그 사내 교수님들은 그 교수님들끼리 교수법 경진대회? 경합 같은 걸 이렇게 벌이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모 공공기관의 그 사내 교수님께서 그 경진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당신이라는 사람이 교수법이나 이런 거 프리젠테이션 코칭을 좀 잘한다더라. 나를 좀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요청을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교수님 뵌 적도 없고 누구지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교수님한테 알겠다고 제가 해드리겠다고 대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료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도 연수원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강의를 이렇게 쭉 해보면 알잖아요.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분 한 분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도 좀 마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었고, 저도 또 무료로 해야 그 교수님이 좋은 상을 못 받으셔도 마음의 부담이 덜할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료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한 3회 정도 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3회가 5회가 되고, 5회가 7회가 되고, 7회가 10회 정도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연수원은 저희 집에서 왕복을 한 3시간 정도 꽤 먼 거리에 있는 연수원이었었어요. 근데 10회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왜냐면 저는 이제 시간에 따른 돈을 받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큰 모험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회기를 다 마치고 나서 저는 이제 경진대회가 있는 날 다른 강의 중이었는데, 강의를 끝나고 이제 메시지가 왔기를 확인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국무총리상 수상하셨다고 하면서 그 국무총리상을 저에게 바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상보다 더 높은 상, 이제 대통령 1등의 대통령상이었는데 그분은 2등 국무총리상을 받으셨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느덧 저도 모르게 연수원의 교수님들을 코칭하는 숨은 어떤 사람으로 등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끝나고 나서 다른 분들의 연락을 또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여정은 계속 이어지게 돼요. 네, 궁금하신가요? 네. 그렇게 좋아했었던 29에 연봉 1억을 받으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만 펼쳐질 것 같았던 저의 강의를 했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왜 저는 지금 그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왜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저는 지금 글을 쓰고, 왜 저는 지금 이 다정한 사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찬찬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요. 네, 우리 다정한 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한 사람들 잘 지내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